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해서 11주차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퀴즈나 과제를 내었을 때 오답을 분명히 넣습니다. 오답을 제일 먼저 체크하는 사람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린다 했죠. 지금 10주차, 11주차 제일 먼저 지적한 학생에게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제가 과제들 줄 때 그냥 제가 준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비유동자산에 크게 뭐가 있다? 투자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계속기록법으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기록법의 P4를 풀어봅니다. 3월 2일 날 일자 3월 2일 자 매입이었죠. 그 다음에 입고가 몇 개? 2,000개 400원입니다. 그럼 참고 속에 2,000개 400원짜리가 2,000개 있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다시 매입이 되었습니다. 몇 개? 6,000개 440원입니다. 그러면 이때 참고 속에는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000개가 있는데 얼마짜리? 440원짜리가 6,000개 있죠. 그래서 총 8,000개가 있습니다. 자, 3월 19일 봅시다. 19일이 몇 개 나갔다? 4,000개가 나갔는데,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갑니다. 어떻게? 2,000개가 400원짜리가 2,000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 440원짜리가 몇 개? 2,000개 나가게 되겠죠. 자, 요까지는 똑같다면 후입선출법 같이 볼까요?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됩니까? 4,000개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 나중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0개 440원짜리 4,000개 나가죠. 그쵸? 그럼 이때는 참고속이 2,000개가 남아있는데 얼마짜리가? 440원짜리가 맞아요? 4,000개가 남아있죠. 4,000개가 남아있는데 440원짜리만 4,000개 남아있고 이때는 창조 속에 4,000개가 남아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개는 얼마짜리? 400원짜리가 2,000개 남아있고 다시 나중도던 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2,000개는 440원짜리가 2,000개 남아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차이 아시겠습니까? 4,000개가 똑같이 남아있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뜯은 놈이 먼저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먼저 나가고 여기서 2,000개가 나갔으니까 남는 게 몇 개? 4,000개는 440원짜리가 나왔고 여기서는 6,000개, 440원짜리 6,000개에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원짜리 2,000개, 그 다음에 440원짜리 2,000개가 남습니다. 자, 다시 3월 30일 날 2,000개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2,000개 415원. 그 다음에 이때 참고 속에는 4,000개 꼬배기 440원. 그 다음에 415원짜리가 몇 개? 2,000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말 재고가 되고, 기말 재고죠. 그 다음에 요걸 더하면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고, 요게 기말 재고가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다시
후입선출법으로 해도 2,000개가 415원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2,000개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 440원짜리가 2,000개 있고 또 415원짜리가 2,000개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 후입선출법을 계속기록법으로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액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복습하시고 실지재고조사법 보도록 할게요. 한 3분 정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부터 먼저 봅니다. 자, 지금 기초는 몇 개였습니까? 0개. 매입이 몇 개 이루어졌습니까? 매입이 2,000개, 6,000개, 2,000개, 만 개다, 그죠? 만 개.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만 개인데, 판매가 몇 개 되었어요? 4,000개가 판매되었죠. 기말은 몇 개요? 6,000개가 남습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이든 후입선출법이든 이게 이제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건데 물량 흐름입니다. 그죠? 후입선출법도 이거는 똑같죠. 물량 흐름 기초 연계, 매입 만 개, 그 다음에 판매가 몇 개요? 4,000개. 기말이 몇 개요? 6,000개. 물량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단가를 대응시켜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들어온 부분부터 기초분부터 단가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죠? 먼저 들어온 것부터 기초분부터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2,000개가 얼마? 3월 2일자 2,000개가 나갑니다. 4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00개는 언제께 나간다? 3월 15일께 나갔다고 가정합니다. 440원. 아까 우리가 계속 기록부보로 풀었던 결과와 같죠? 그죠? 매출원가 같습니다. 그죠? 기말 봅시다. 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근 거부터 먼저 남습니다. 최근 거부터. 그래서 2,000개가 어떻게 된다? 415원짜리가 2,000개 남았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4,000개는 얼마짜리? 440원짜리가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기말재고액이 되죠. 이것 또한 계속 기록법으로 분과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입선출법으로 풀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태여 선입선출법 맞죠? 그죠? 계속기록법으로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으로 풀지 마시고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의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는 항상 감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줍니다. 자, 후입선출법 볼까요? 판매가 되었는데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의 것이 먼저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2,000개는 415원짜리 2,000개가 판매되었고, 맞죠? 가장 최근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000개는 얼마짜리? 440원짜리가 2,000개 판매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앞에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록법으로 푼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자, 여러분, 후입선출법은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같을 수도 있고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방법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기말은 기초분부터 남게 되겠죠. 그죠? 나중에 들은 게 먼저 판매되었으니까 가장 옛날에 매입한 놈부터 남습니다. 어떻게 400원짜리가 2,000개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나머지 4,000개는
3월 15일 날 매입했는 440원짜리에서 남게 되겠죠. 그죠? 자,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손으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어떻게 했습니까? 복습이다 해서 조금 빨리 풀었습니다. 빨리 풀었는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자기 거 만들려면 내가 볼 때는 10번 정도 풀어서 안 되죠. 최소한 20번 이상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입 선출법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공인회계사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세무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세무사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간평이나 관세사 같은 데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이렇게 문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이나 재경관리사에서는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복습 두 장이 사실은 되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두 장을 지금 한 10분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복습하고 봅시다. 자, 오늘 투자 자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투자 자산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회계 원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회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통 재무회계의 프로세스인데 이 고급 회계가 내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중급에서 고급 회계라는 파트에서는 주로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까지 가기 전까지의 투자 자산은 크게 이 중급이나 고급까지 가기 전까지의 투자 자산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급, 고급 가면 하나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오늘 수업 안 합니다. 책에 있는 정도 수준의 수업을 할 겁니다. 책에서 교과서 P의 108페이지 정도입니다. 교과서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산의 의의입니다. 글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하겠다? 단기간 보유한답니까? 아니죠. 단기 보유하게 되면 당좌자산입니다. 그죠? 단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당좌자산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투자자산은 1년 이상입니다. 그죠? 1년 이상.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하든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투자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네 개가 키워드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혹은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보세요. 주식은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우선주다 해서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가지면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가 있죠. 그다음 목적으로 가지든가. 그리고 영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업상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투자 부동산입니다. 제가 항상 기말고사의 문제를 냅니다. 자, 건물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회사가 건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네. 재고자산이 되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 나는 이거를 갖다가 부동산 회사,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영업상 사용하는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근데 일반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부동산이다 해서 투자 자산이 됩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죠? 자, 투자 자산 다시 정의하면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창출 또는 타 회사의 지배 및 통제의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교과서 108페이지 투자자산의 의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투자자산의 종류인데요. 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뭐라고요?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이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즉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금융상품이죠. 즉 이걸 항상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입니다. 그죠? 1년 또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입니다.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즉 1년 이상 보유할 목적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우리가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투자증권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문제에서 답을 틀리게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답을 틀리게 함으로써 거기에 답이 틀렸다고 인지를 하신 분들은 오래 남습니다. 그죠? 오래 남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죠?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 정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국채, 공채, 사채를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만기 보유 정권이 되면서 만기 보유 정권입니다. 그죠? 만기 보유 정권이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가 합쳐준다고 했죠. 재무제표를 공시를 할 때 우리가 만기 보유 정권 뭐 외상 매출금 받을 놈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합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칠 때 장기 투자 정권으로 합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기 보유 정권이 되고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시장성 있고 자, 요 만기 보유 정권은 보유할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보유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전산 세무 2급이나 TAT 2급 중에서는 2급 중 문제를 낸다면 제 같으면 그 문제를 냅니다. 보유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시장성이 있고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가 있다면 단기 매매 정권이죠. 그죠? 근데 그도 저도 아니고 이 두 가지에 안 들어간다. 나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이 매도 가능 정권이 1년 이대로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장기 투자 정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매도 가능 정권과 만기 보유 정권을 의미합니다. 자, 투자 부동산 조금 전에 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나 비영업용으로 소유가 아니고 보유죠, 그죠? 보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제목만 읽고 갑니다. 이게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자산이라는 요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고급 회계에서도 주로 다루게 되고 중급 회계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를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 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당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냅니다. 그죠? 당좌 개설 보증금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투자 자산으로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외에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 내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주게 되겠죠? 이건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그죠? 그죠? 건물을 왜 빌렸어요?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기타의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가 1년, 내가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가 생겨버리면 유동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투자부동산,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당좌 개설 보증금, 기타의 투자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 109페이지에 나오는 게 기타의 투자 자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정리를 합시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정리해두고 가도록 합시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기타 비유동 자산은 하면 나오면 임차보증금과 장기성 지금 하게 될 겁니다. 매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둡니다. 미리 정리를 합니다. 자, 음은 우리가 받을 음과 지급음으로 분류를 하려면 상거래, 즉 재고 자산을 사고 팔면서 음을 주고받아야 하죠. 상거래 이외, 재고자산 이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되었습니다. 혹은 다른 계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에 따라서 받을 음과 장기성 받을 음, 지급음과 장기성 지급음으로 나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받을 음은 유동자산 매출채권에 해당하고 지급음은 유동부채 중에서 매입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기성 지급음은 당연히 비유동부채, 장기성 매입채무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받을 음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P 124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이 기타 비유동자산은 교과서 124쪽에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 자산,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입니다. 그죠? 미수금, 상거래 이외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 했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계정 과목요. 제가 별도로 수업 안 합니다. 124쪽에 네 가지 임차 보증금, 이연 법인세 자산,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124페이지 반드시 봅니다. 네 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받을 응가 지급음은 유동자산으로서 단기 채권 채무로 보통 이자가 붙지 않으나 장기로 가게 되면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요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자산을 의미합니다. 빈 슬라이드 하나 꺼낼게요. 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나뉘는데 이 기타 비유동 자산은 크게 네 가지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자산,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교과서 124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닌 기타 비유동자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투자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 다음 차시부터 유형자산 또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남았는 거 중요한 거는 유형자산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짚어갈 겁니다. 유형자산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자산은 오늘 수업한 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다시 복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P109쪽에 예제 문제들 풀어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풀고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